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온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44호에 게재된 새로운 방위 체제, 무인방위, 무인기와 인공지능, 인공위성을 최대한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7호로 26에서 30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일본의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미사일 위협 확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여준 새로운 전쟁 형태, 이런 것들이 일본의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AI, 인공지능이나 무인기와 같은 민간의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위 체제, 즉 무인 방위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 등 세계의 안보 관련 문서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해마다 엄중해지고 있는 일본의 안보를 둘러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있어서 키워드는 무인 방위입니다. AI나 무인기 등 민간의 첨단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여 인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위 체제입니다. 방위성 방위장비청은 이를 위한 새로운 연구 조직을 2024년 이후에 설립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컨셉은 방위장비품에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 테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개발 제도에서는 방위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그러한 제약을 없애고 실패를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무인기,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민간의 첨단 기술이 방위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명기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이 안보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미래의 전투 양상을 일변시키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재인식시킨 것은 지금 민간의 첨단 기술을 방위 장비품에 신속하게 도입하지 않으면 주변국들의 위협에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며 이러한 근본적 강화를 위해 정부는 방위비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2023에서 27년도 예산은 5년간 총 약 43조 엔으로 지난 5년간과 비교하면 1.6배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 기준을 철폐하고 2027년에 이것을 2%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있어서 핵심 중 하나로 내건 무인기는 향후 방위에 매우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무인기를 활용하면 인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화 및 저비용화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수 방위인 일본에서는 무인기나 AI를 활용한 무인 방위 구축이 시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군용의 고정 날개형부터 민생용 멀티콥터형까지 다양한 드론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생용 멀티콥터는 적진 정찰은 물론 폭탄을 탑재하여 전차 장갑이 얇은 부분을 노리는 공격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방위의 관점에서 드론은 매우 성가신 존재입니다. 전투기나 미사일과 비교하여 기체가 작고 속도가 느립니다.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공 시스템이 통용되지 않으며 가격 또한 저렴한 무기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꼽히는 것이 다수의 드론 비행을 제어하여 목표를 향하게 하는 스웜 공격이며 드론 강국인 중국이 이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에 대한 대책으로는 또한 각종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인 대처, 즉 무인 방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입니다. 드론 제어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의 방해 전파를 발생시켜 비행을 막는 전파 탐지 및 방해와 수상한 드론의 접근에 그물을 방출해서 생포하는 기술은 주로 주요 인프라나 경기장 등 경비용으로 민간 기업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장비청은 고출력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파로 드론을 격추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으로 스웜 공격에 대한 대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로 드론을 손상시켜 격추하는 시스템은 실증 단계로 올해 100kW라는 고출력 타입의 야외 실증 실험을 시작하여 소형의 멀티콥터형뿐만 아니라 고정 날개형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작 단계이지만 스웜 공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 방위장비청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드론 격추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파를 조사해 드론 비행을 제어하는 회로에 강한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전자부품을 파괴하거나 오동작을 일으키는 시스템입니다. 시작기는 위상 배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장치의 방향을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마이크로파의 조사 방향을 전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는 선으로 공격하는 데 반해 마이크로파는 원뿔 형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일회의 조사로 광범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의 경우는 빛을 반사하는 금속으로 드론 표면을 덮으면 열을 흡수하지 않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파의 경우에는 통신용 안테나가 레이더 개구부가 있으면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작기는 실험실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지만 실용화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소형화 및 고출력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위장비청은 올해부터 스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기체가 공격하러 오고 있는지를 식별하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방위에 있어서 걸프나 연안의 감시 및 경비는 매우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 해안선의 총 길이는 세계 6위인 약 35,000km로 지금까지와 같은 공해 전술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육해공 무인기를 총동원하여 자율적으로 감시 미션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방위부는 무인 에셋, 장비품 방위와 관련하여 무인 항공기, UAV, 무인 지상차량, UGV, 무인 수상정, USV, 무인 잠수기, UUV를 이용한 걸프 연안 방어 체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와 같은 체제 실현을 위한 자율 무인기 네트워크형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드론 활용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가기 어려운 수중에서도 무인기의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무인 장비품의 능력 향상은 전투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가토 과장은 말합니다. 우주도 강위력 강화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방위성은 2022년 3월 우주 영역에서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항공자유대의 우주작전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항공자유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유대로 개칭합니다. 방위성의 계획으로는 능력 강화책으로 인공위성에 접근하는 위성이나 우주 쓰레기 등의 물체를 파악하는 우주 상황 파악 SSA 시스템의 본격 운영을 올해 개시하고 2026년에 우주 영역 파악 SDA 운영 위성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우주 영역에서는 지금까지의 조기 경보 위성으로는 탐지가 어려운 극초음속 무기를 저궤도 위성 컨스텔레이션을 활용하여 탐지 및 추적하는 기술 개발도 중요해집니다. 위성을 이용한 극초음파 미사일의 탐지 추적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제휴 가능성도 포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민간 기업에게 이익 등을 환원하는 에코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방위 산업의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장비품을 만들 수 없고 수입품을 들여오는 수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한 기술이 방위 장비품뿐만 아니라 민간용 제품이나 시스템에서도 활용되는 듀얼 유즈의 기술로서 민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군의 강렬한 수요가 이노베이션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의 수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직 군인이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민간의 기술을 스핀오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안보를 둘러싼 사정이 크게 다르지만 이러한 듀얼 유즈는 일본 이외의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듀얼 유즈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방위 장비 이전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은 미국 등 안보 협력 국가의 공동 개발 생산의 경우로 한정되고 있어서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하고 장비품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체제의 내실화가 중요합니다. 방위성은 기업과 대학의 기초연구 중 유망한 선진 기술에 투자하는 선진 기술의 가교 연구에 대한 연간 예산을 2022년에 9억 엔에서 올해에는 188억 엔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소개한 새로운 연구 조직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롤 모델은 인터넷의 원형과 GPS를 탄생시킨 미국 국방부 산하의 DARPA 방위고등연구계획국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생성 AI의 현주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경쟁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